서울예술재단 아시아 작가상은 홍콩과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미술재단인 소버린 예술재단이 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작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매년 26개 국가의 작가 4대 경영 중 30명의 입성자를 선정한 뒤 아시아 투어 전시를 통해 제가 한 거예요. 투어 전시를 통해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2명의 수상자를 발표해 왔습니다. 한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2010년 데뷔한 작가와 2011년 윤정희 작가가 있었습니다. 안준 작가는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인데요. 미국에서 공부한 작가는 뉴욕과 서울을 통해서 이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셀프 포트레이트로 촬영한 사진이 영국의 저명한 저널에서 주목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2월 소식입니다. 2013년은 최민식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번 돌아보게 하는 해인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1월에 최민식 선생님의 휴먼 선집이 나오고 2월에는 선생님이 86세 나이로 별세하셨으니까요. 그리고 8월에는 최민식 사진상이 제정되어 11월에 1차 수상식이 있었으니까 1년 내내 최민식 선생님을 기린 한 해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사진 전시 공간도 곳곳에 새로 개관했습니다. 우선 전주 서학동에 2곳의 전시 공간이 생겼는데요. 목화사 사진 공간은 사진가 양순정 씨가 운영하는 곳이고 한옥을 개조해 만든 서학동 사진관은 진안에서 공동체 박물관을 개남정 미소를 하고 있는 사진가 김지연 씨가 전주 새로 마련한 갤러리입니다. 이번엔 4월 소식입니다. 최강원 씨는 폐교가 된 평창 다수초등학교에 작업실과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사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매년 목련이 피는 봄날에 이름도 예쁜 목련 축제를 열고 있는데 최강원 선생님은 자신의 사진전은 물론이고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사진 인생 이야기, 임동창 씨의 음악회, 사진가들과 함께하는 촬영 등으로 사흘 내내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2013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에는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라는 신작을 발표한 노순택 씨와 함께 설치 작품을 선보인 나윤 작가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북극 배우들의 삶을 조명해온 정은영 씨가 최종 후보로 선정돼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3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해 전시를 지원한 후 1인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에르메스 미술상에는 지난해 최종 선발자는 미술작가 정은영 씨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5월 소식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주 포토 페스티벌이 지난해로 벌써 6회를 맞았었죠. 정전협정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전쟁과 기억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6월 소식입니다. 서울 옥션 미술품 경매 횟수가 지난해 6월 제128회였다고 합니다. 사진작품 전문 경매는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난해에는 6천만 원 이상 작품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 첫 해였는데 이날 총 미술작품 총 낙찰 총액은 50억 6,2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사진 경매 낙찰 총액은 얼마쯤 됐을까요? 3억 1,250원이었다고 하네요. 서울 옥션의 경매팀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요즘은 젊은 직장인들도 월급을 아껴서 경매에 참여할 만큼 경매에 참여하는 계층이 다양해졌다고 하니 앞으로 사진 작품에 대한 경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창간 1주년을 맞은 디지털 포토 매거진 본이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포토 워크숍을 전주에서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국내외 17개국 42명의 작가의 200점 가까운 작품들을 집중 소개하는 울산 국제환경사진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움직임 속의 고요라는 동중정을 주제로 앞만 보고 달려온 울산과 대한민국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연과 호흡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7월 소식입니다. 한여름의 사진축제인 동강사진축제도 7월 19일부터 2달 동안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사진축제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짚었으니 지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7월에는 2014년 대구 사진 비엔날레 운영위원장에 구자욱 선생님이 선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렸었습니다. 올해 5회를 맡게 되는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새로운 위원장님과 함께 국내 사진가들은 물론 대구 경북의 시민들과 일반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진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장님이 되신 후 대구의 원룸을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고 중국으로 파리로 아주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 매일 연구하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8월에는 경주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 문화 엑스포에서 우리나라 사진가들의 사진전이 열렸었죠. 석세현 씨가 한국 대표 작가 사진전을 계획해서 이스탄불 중심에 있는 탁심 갤러리에서 강웅루, 구본창, 윤명신 선생님과 김중만, 이갑절, 박종우, 서헌강, 오영훈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탁심 갤러리는 15세기 건축물을 2009년에 갤러리로 변신한 곳이라고 하니 전시를 직접 보지 못한 것이 참 아쉽네요. 9월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9월에는 이상엽 씨가 이상한숲 DMZ로 중국 파리 국제사진전에서 최우수 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500명의 사진가가 참여하여 200개 전시가 열린 중에서 받은 수상이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엽 선생님은 본인이 폐막식에 참석도 못하고 귀국해서 수상 소식을 한국에 들어와서 들었다고 하네요. 춤으로 3가의 새로운 갤러리가 개관을 했습니다. 캔손 갤러리가 그곳인데요. 뻔하지 않은 전시 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전시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10월 소식입니다.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 달력이 제작됐는데요. 용산 참사 때부터 시작된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가 모임에서 만든 이 달력의 판매 금액은 실제작비를 빼고 나서 모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전달됐다고 합니다. 매년 2, 3천 부를 찍어 완판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곳을 찍어 어려운 곳에서도 전달하고 고생하신 작가분들을 위해서도 쓰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진가들이 최소한 변화를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될 만큼 사회 곳곳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는 제1회 최민식 사진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갑도 선생님이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최민식 선생님의 휴머니즘 사진 철학에 딱 부응하는 1회 수상자라는 것과 사진계의 사진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1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사진축제는 초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2012년 서울의 기억에서 2013년 사랑, 그리고 올해는 공간 3부작으로 진행되는 전시 중 두 번째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죠. 11월에는 이만나 씨가 신진 여성 문화인상을 수상했는데요. 올해 이만나 씨의 수상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상은 문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여성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하는데 이날 올해의 여성 문화인상을 받은 분은 가수 인순이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진 전문 출판사 눈빛이 25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출판 도서전을 육아원에서 함께 열렸었죠. 눈빛 출판사와 육아원이 앞으로 25년 후까지도 우리 사진계를 위해서 더 무궁한 발전을 거듭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1월에는 대구 사진 비엔날레 구자욱 위원장님이 파리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셔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빛의 축제에 가입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빛의 축제는 전 세계 20여 개국의 사진 축제들의 연합체로 미국 휴스턴 포토페스트, 유럽 사진미술관이 주관하는 파리 사진의 달 행사 등이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행사의 추천을 받고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등 가입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도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가입을 성공시키고 돌아오신 위원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2월 소식입니다. 12월에는 월간 포토 다시 창간됐죠. 사진뿐 아니라 문화예술 잡지의 환경이 만만치 않은 요즘 같은데 포토닷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또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한국을 마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미술관 속 사진 프로젝트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어 경남 도립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아르포 미술관까지 이어져 한국 현대사진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암동의 사진개항공간 공간 291이 개관하고 강남역에는 스페이스 22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공간 291은 협동조항사 사진공방을 표방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22는 40세 이상 작가들의 작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사진가들의 작업에 시원한 단비가 되어줄 수 있다고 기대해 보겠습니다.